달토끼의 잘 있기.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맏딸로서, 맏며느리로,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 묵묵히 일을 잘해오셨습니다. 아니, 불평불만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오심이 미덕이라 생각하셨는지 인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심장병으로 쓰러져 저희 집에 오셔도 받아들이셨고, IMF로 외가가 부도가 나도 맏딸로서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치매에 걸리신 외할머니까지 케어하셨습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자식도 케어하고 까탈스러운 아빠까지 참으로 고단한 삶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받은 교육은 인내와 지나친 배려, 공감하기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예의이고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것도 아니지만 언젠간 엄마가 우울증이 걸렸을 땐 엄마의 삶에도 정리와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죽박죽 뒤엉킨 시간을 보내고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를 통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 나. 좀 부당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무조건 참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다행이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억울할 정도로 참았는데도 주위 사람도 나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했지요. 아버지는 돈 좀 번다고 남편을 무시한다며 어머니를 때렸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앉혀놓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너희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남편과 알콩달콩, 아이들과 오손도손. 그런데 결혼해보니 남편이 도박 중독이었어요.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도박에만 미쳐서 15년을 보냈어요. 돈은 제가 벌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몇 년 전 남편이 도박을 끊었습니다. 감사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빠의 취미 활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축구, 볼링, 당구 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도박을 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변해가는 아빠의 모습에 감사하자라며 달래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남편과 아이들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당한 것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는 위기 환경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결정해야 할지
가치관이나 기준을 세우는 일에 흔들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버지가 고마움은커녕 폭력을 휘두르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속된 말로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알 수 없거든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괴로움의 근원은 부부간의 갈등이지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무능력함이나 폭력보다 이 말이 더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 인생의 발목을 잡았다니.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자를 참아왔을까요?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나의 희생과 인내를 알아봐주고 많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생의 걸음으로 삼아 힘을 내어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 괴롭지만 문제가 있는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 그렇게 생각함으로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너무 가여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칭찬 따위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런 칭찬에 의지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핵심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도 이상으로 스포츠에 집착하거나 많은 액수의 돈을 내기에 건다는 건 그건 취미가 아니라 도박의 습성으로 봐야 해요. 도박은 어떤 수를 써도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당사자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통제하려 들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럴 때는 남편에게 선을 제시하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시 도박을 하면 떠나겠다. 볼링을 쳐도 내기하면 금액이 크다면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남편의 도박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옳은 기준을 내가 만들어 남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가 협조를 안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세부 사항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고 남편도 나를 약간 어려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옳은 기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거나 아빠가 너희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같은 말을 하면 아이들도 혼란과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참고 부모에게 맞추려고 했던 무의식적인 갈등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행동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해 주어야 해요. 남편 흉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느끼는 분노, 불만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빠한테 화나는 게 당연해. 엄마도 이건 아빠가 고쳐야 한다고 봐.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나은 거니? 라고 말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나쁜 상태로 후퇴할까봐 두려워서 본질을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의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동료, 사회인 등 이 역할들을 착하게 순종적으로 잘 해내느냐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그냥 나입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우리는 역할로만 인정받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네, 오늘도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내 역할을 해야 내 존재를 높이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좀 더 성장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